10번까지는 나갈 필요 없지 않나요? 2번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보된 최강욱 결론. 검찰총장은 한동훈 장관의 동기가 내정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검수안박과 한 장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검수안박법 시행일이 이제 9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9월 27일 날 공개 변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만큼 심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홀력경제 가처분을 9월 10일 전에 함으로써 이 법이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심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사건이 들어와서 심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통제 기준, 이런 어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이 침범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을 기준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검수안박 저지를 위해선 변론 10번이고 나가겠다. 다음 달 27일. 야, 이게 흥미로운데.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공개 변론을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때문이죠. 자,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검수안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실력이 좋은지, 이걸 비판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서 한동훈 장관이 실력이 좋은지가 딱 다음 달 27일에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한 장관, 권한쟁의 심판은 위헌적 법률이 통과 시행돼 범죄가 활개치고 국민이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겠다. 야, 이거 뭐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10번이고 나가겠다. 10번까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가겠다. 한 장관의 지난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한 장관은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수안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돕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이 한동훈 장관이라면 다음 달 공개 변론에서 어떻게 변론하겠습니까? 일단 절차와 내용, 아까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와 내용 모두가 다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절차 우리 공국민들 다 아십니다만은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지간하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합니다. 삼권 분립 당연히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어지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건조정위원회 뭐 온갖 이 국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스스로 국회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다. 아, 이건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이나 아니면 국회 입법 절차, 국회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제일 첫 포문은 바로 그 꼼수 탈당 지적이다. 저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10번까지 안 나가도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 정도 실력이라면 한 번만 나가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이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도 지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완책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못 받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 피해를 목격한 분들이나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발을 했는데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진해서 범죄를 못 밝혀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은 어떠한 이의 신청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범죄자들 살판나게 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은 과연 이런 입법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아까 한동훈 장관이 10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와 내용 모두에 대해서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용기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대표해서 변론에 나간다면 지금 천하람 한동훈 장관 자신감 보이고 있어요. 10번이고 필요하면 나가겠다. 위장 탈당. 네. 원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의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입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영배 의원을 두고 꼼수 탈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영배 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뜻이 맞지 않고 분명히 이 수사규정 분리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으로 하나의 헌법기관의 판단으로 본인이 탈당한 걸 두고 이걸 꼼수 탈당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그리고 꼼수 탈당이라면 이미 복당을 했었거나 복당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민영배 지금 복당 안 하지 않았냐? 복당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 복당에 대한 논의도 민주당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뭐 일부 인사들이 복당을 시켜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의 입당 그리고 꼼수 탈당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국민 감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당의 대부분의 주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꼼수 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의 헌법기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실력이냐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의 실력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삼권 분립의 대원칙 속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뭐 꼼수 탈당이다, 뭐 절차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로 만들어진 그 법안이었던 겁니다. 권성도 원내대표의 그 합의. 권성도 원내대표 혼자가 했으면 권성도 원내대표가 뭐 사퇴함으로써 이 합의가 뭐 무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권성도 원내대표는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 100명의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있다. 박병석 중재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의결해서 사인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독주해서 입법을 했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권성동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는 국민의힘에서도 합의했던 것이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한다지만 이것은 이미 입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좌장으로서 양쪽에 엑스맨들이 한 명씩 있네요. 보니까 민영배, 권성동. 엑스맨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그 정치적 이면을 들여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하나의 자그마한 변수들이 크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 법은 지금 이제 드러나듯이 검수완박에 실패한 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자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한동훈 장관은 이 법이 사실은 그래도 입법금을 가지고 등으로 돼 있음으로써 다 할 수 있는 법인데 결코 검찰이 봐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법이에요. 나쁜 법이 아닌데도 지금 하듯이 정치적으로 검수완박이로 밀어붙이면서 위헌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 테두리 안에 시행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위헌이면 실제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대응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본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보면은 뭐 그야말로 조폭 뭐부터까지 마약까지는 좋지만 그 뭡니까 다른 사람 뭐 스토킹까지 그거는 또 본인이 더 오버하는 거거든요. 검수완박의 그 법안은 완전히 법이라고 아니고 위헌이라고 보면서 추가를 하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또 기본적인 최소한의 말하자면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기 모순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에 계속 일관된 반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주지 않았냐 네. 이거예요. 그 합의됐던 내용이 바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서의 등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서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이 판단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극한 반발들이 또 그 이후 당원들 등이 문제제기에 부딪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몇 번이나 고개를 떨구고 숙였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걸 합의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합의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거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폭넓게 시행령이 위임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든 시행령을 비판하지나 말든가. 오히려 그럼 민주당 비판하지 말아야지. 왜 비판하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영주 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 서로가 모순된 지적들을 가지고 두 개를 다 잡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처럼 비춰지는데 의견 타당한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